인스타그램 네. 노출돼요? 그냥 예전만 하지 않아요. 여기 되게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을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 저는 2014년도쯤 시작했을 거예요. 2013년, 2014년쯤에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는 비즈니스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때부터 저는 타투 비즈니스용으로 썼던 거죠. 그때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인스타그램이 정상인 시기가 있었고요. 어느 시기부터 비정상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 시기에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호날두가 글을 딱 올리고 나면 알람을 미처 안 끈 호날두의 핸드폰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글을 딱 올리면 아이폰 배경화면에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리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올라가는데 1초에 몇 개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게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타투를 올리면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람은 반드시 꺼놔야 되고요. 모든 종류의 알람을 다 꺼야 돼요. 멋있다. 그러니까 지금 타투 시작하신 분들이 그러는 거야. 야, 쟤네들은 어떻게 몇십만을 모았지? 이렇게 힘든데? 그때는 저희가 잘한 게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의 정상 시기, 공정했던 정상 시기, 그리고 지금은 불공정한 비정상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인스타그램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생각하는 친구들은 최근에 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사람들,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2014년이면 10년 전이죠. 5년 정도는 정상 시기였어요. 그리고 뒤에 5년 정도는 비정상 시기인데 그게 바뀌는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원래 인스타그램은 내가 100명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100명이 올린 글이 시간 순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 딱 켜잖아요. 그러면 2초 전에 올렸던 글이 뜨고요. 그 아래 글은 15초 전에 떴던 거. 그리고 조금 내리면 이제 3분 전에 써진 글. 이런 식으로 쭉 내려요. 그러면은 내가 팔로우한 100명이 올린 글을 다 봐요, 보통. 그래서 그때는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메이는 시간이 꽤 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들어가면 무작위로 아무거나 뜨니까 아무거나 보는 재미에 머무르기도 하는데 그때는 내가 1시간 있다가 인스타그램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켜보면 1시간 동안 올린 사람들이 순서로 나오잖아요. 쭉 올리다 보면 이제 아까 본 게 나오죠. 그럼 끄는 거예요. 나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게 맞아. 10년을 썼으면 처음엔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한 명의 그냥 개인 사용자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예민하게 안 봤던 거지. 그런데 저희는 그때부터 비즈니스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 너무 큰 도움이었던 거예요. 더 자주 올리게 되고 더 많이 알리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팔로우한 사람들은 다시 보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을 바꾼 거예요. 바꾸면서 서비스 알고리즘도 아니지 서비스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죠. 시간대를 섞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정상시대와 비정상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상시대는 제가 왜 정상시대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0명을 팔로우했으면 내가 노력하면 100명의 글을 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은요 내가 100명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100명 중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 글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메타 CEO라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뻔뻔스러운 얘기를 해. 더 민주적이고 더 공정해졌다는 거야.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 글이 더 많이 보이고 여러 사람한테 도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글을 자기네가 공정한 알고리즘으로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팔로워가 낮은 사람도 더 많은 글을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보고 싶어서 누군가를 팔로우 해놨는데 왜 그 사람을 나한테 안 보여주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의미가 없네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서비스 기획의 문제로 뭐 UX라 그러죠. UX의 문제야? 그러면 그게 아닌 게 의도의 문제인데요. 제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의견은 아니라 생각해. 난 이게 사실인 걸로. 제가 원래 하던 일이 UX 일을 했어요. 서비스 기획하고 하는 일을 게임 만들고 할 때도 그랬고 왜 그런지 너무 보이거든. 너무 속 보이는 얘기예요. 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했던 거예요. 메타에서. 비즈니스를 걔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멋진 기획을 해서 내 걸 홍보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공정한 상태, 정상 상태에서 신유님이 나 내 거 홍보하고 싶어. 컨텐츠가 괜찮아. 내가 5만 원을 낼 테니까 홍보해줘. 그러면 5만 원의 값어치를 여기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SNS라는 건 생태계예요. 그래서 제가 타투 사진을 올렸을 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해 줬는데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제 엉덩이 사진을 올려봐요. 그리고 그걸 홍보를 하겠대. 누가 클릭하고 다 블락을 하겠죠. 돈 낸다고 해서 생태계에서 돋보이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자기네들의 서비스 기획력이라든지 UX로 극복하려고 하질 않고 편법을 만든 거예요. 모두가 공정한 상태에서 돈을 내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거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개발해낸 게 아니라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켜놓고 돈을 내면 정상화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던 사람들 중에 저처럼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은 메타가 하는 짓을 보면 왜 그러는지가 너무 속보이게 보여요. 그게 얼마나 저급한가 하면 메타 정도 되는 큰 회사가 서비스 기획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와 진짜 생각을 안 하나? 물론 지들은 돈은 벌지. 횡포로. 그런데 이렇게 철학 없이 운영하나? 지금 뭐 말이 잠깐 옆으로 새는 건데 지금 인스타그램은 세미 포르노 사이트예요. 약간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포르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있는 서비스가 돼버렸잖아요. 이 기반이 된 건 하여튼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돈 내면 조금 올려줄게. 근데 그것도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 그것도 보여. 돈을 내는 사람과 절대 안 내는 사람이 나눠지거든요. 그럼 돈을 내는 사람들한테 효과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효과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평상시에 더 눌리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든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돈을 내고 나면 안 냈을 때 원래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대요. 돈을 내는 사람들은 또 알고리즘이 돈 내는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 그런 건 제 예측이죠. 예상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 모양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글이 이건 제 경험담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 글이 이전에는 좋아요가 뭐 10만 개가 눌렸어요. 팔로워가 40만이니까 뭐 5만 개는 기본으로 눌리고. 근데 지금은 500개 찍히는 것도 사실 5만 개가 아니라 500개 찍히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게 눌러놨는데 우리 타투이스트들 전체가 지금 그렇거든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면 가장 눌러져 있는 직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타투이스트 보기에 야 타투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끝났나 보다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특별하게 몇 명을 픽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버퍼를 줘요. 그래서 타투이스트를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잘 노출이 되고 좋아요가 클릭이 되지? 이런 거를 심어줄 수 있게 의도적으로 픽을 해놔요. 물론 그 사람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납득 가능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저급한 야바위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라는 큰 플랫폼이. 그렇게 운영한 지가 이제 5년이 넘었고 6년이 넘었는데 제가 왜 타투이스트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2년 전인가 어디 공개 방송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내가 미국 영주권 따가지고 미국 가서 메타랑 소송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왜냐하면 짱이야. 그 당시에는요 다른 직군들은 그냥 두고 타투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일 먼저 이 정상화 시스템에서 비정상화 시스템이 되면서 가장 먼저 블락시켜가지고 뷰를 낮춰놓은 게 타투이스트들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블락당한 것들이 타투이스트들이에요. 왜냐하면 연예인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많은 게 타투이스트였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연예인이라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타투이스트들이 인스타그램 크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뭐 어떤 특정 연예인의 그 사람의 이름을 그 해시태그를 블락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타투이스트로 분류되고 타투로 분류되면 무조건 낮춘 거예요. 원래 나가던 노출의 뭐 10% 그것도 점점 낮췄어요. 50%, 30%, 20%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인사이트도 뜨잖아. 이 바보들이 그렇게 해놓고 인사이트는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사이트 보면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딱 타면은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막아요. 그러다가 한번 전 되게 웃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예전이랑 똑같이 좋아요가 올라가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계정이 방금 얘기했던 그 비정상화 시스템에서 잠깐 빠진 거예요. 원래 정상화처럼 한 달 반 동안 한 3, 4년 전에 겪었던 그 정상화 상태로 잠깐 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 거 쭉 내리다 보면 그 시기에 있던 것들 있어요. 올린 것들 한 개도 빼어놓지 않고 다 예전처럼 뷰가 찍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다시 막혔어요. 한 달 반 정도 살아있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CEO가 뭐 자기들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바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테스트 삼아서 뷰 일부러 막 띄워주는 타투이스트 있죠. 일부러 제가 지금 한 4년 5년째 일부러 그 친구의 좋아요를 안 눌러요. 그래도 그 친구가 글을 올리면 가장 위에 떠요. 제가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한테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메타의 알고리즘인데 그 사람 거는 제가 안 눌러도 나흘이 아니고 4년 5년째 안 눌러도 지금도 뜨면 제일 먼저 위에 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실망했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컨텐츠를 좋아하지 않아. 내 타투가 예술성이 떨어졌나 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우울증 앓고 원형 탈모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 주변에 제일 먼저 블락됐던 사람들 지금 이름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작업자들이 제일 많이 블락됐던 걸 왜냐하면 인기가 제일 좋았으니까 블락됐던 걸로 저희는 알았고 그래서 사실 인종차별인가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한 직업군만 불공정하게 비즈니스라는 우리는 돈을 내고 쓰기도 하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갈아탔잖아요 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한 직업군을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는 인종차별 같은 불공정 행위라고 생각해서 미국 가가지고 이거 그 집단 소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볼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미국 변호사랑 상담도 했었어요. 대박. 근데 지금은 이게 확대됐어요. 기업 계정들. 기업 계정들은 노출 진짜 안 돼요. 꾸준히 돈 써야지 노출되게 바뀌었어요. 와. 이런 식으로 지네들이 다 쪽집게로 찝어가지고 그렇게 낮춰놔요. 그런데 한동안은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UX가 바뀔 때마다 특히 UX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리뷰를 내놓거든요. 연구하고. 왜냐하면 큰 사이트들이니까. 서비스가 얘네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철학의 비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불공정하게 바뀌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 다 열어볼래요? 인스타그램이 열려있으면 일단 꺼요. 이거는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도 다 따라하면 좋아. 인스타그램을 다 끈 다음에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인스타그램만 한번 딱 클릭해요. 그래서 딴 거 누르지 마요. 지금 이걸 다 따라해보면 알겠지만 다 떴는데 인스타그램 로고가 있죠. 왼쪽 상단에 인스타그램 로고가 있어요. 그 로고만 한번 살짝 클릭을 딱 해봐요. 모르던 창이 뜨죠. 네. 팔로잉을 눌러볼래요? 이게 뭐예요? 팔로잉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떴죠. 그게 언제 써진 글인지 봐요. 31초 전. 24분 전. 또 내려가 봐요. 그러면 정상 시절에 인스타그램이 뜨는 거예요. 이걸로 들어오시면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팔로우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열심히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도 팔로우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유니온 안 하고 시간이 많았으면 이것도 동영상 만들어서 벌써 공유했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거 다시 다 나와요. 커피 프린스랑 그래서 저는 이거를 캠페인을 하고 싶은 거야. 모든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을 켜면 인스타그램 로고를 누르고 팔로잉을 눌러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버릇을 들이면 좀 더 공정하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와 이거 진짜 유용하다.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인스타그램 옆에 꺽쇠가 생겼어요. 뭐가 더 있다는 것처럼 보여주죠. 이걸 한번 누르고 나면 그런데 눌러보지 않으면 이게 없잖아요. 여기에 다른 메뉴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게 처음에 켰을 때는 옆에 메뉴가 더 있다라는 표시가 없어요. 야 교묘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독일에서 UX 전공하는 UX 디자이너가 그때 저한테 해석을 해준 거는, 시간대별로 섞고 누군가의 콘텐츠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노출할 수 없게 해놓고 방금 전에 올린 건데도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콘텐츠를 보고자 팔로우한 사람들에 대한 횡포인 거죠. 불공정한 서비스 운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거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때를 대비해서 법정에서 쓸 수 있게, 아니 우리 팔로잉으로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라는 저렴한 솔루션을 하나를 넣어놨다는 거죠. 껐다 키면은 다시 꺽쇠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타투이스트들만이라도 내가 관심 있어서 팔로우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켜면 인스타그램 로고를 한번 클릭하고, 버릇되면 얼마 안 걸려요. 되게 짧은 일이야. 인스타그램 로고 클릭하고 팔로잉을 눌러서 정상 시스템의 인스타그램 5년 전 6년 전에 정상으로 돌아가던 그 시절의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도 아주 추천할 만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사용자가 늘어나면 인스타그램이 아마 이 메뉴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개과천선하고 철학이 있다면 정상으로 돌리겠죠.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이 돈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투이스트가 다른 플랫폼을 쓴다면 뭐가 좋을까요? 사실 좀 질리지 않아요? 인스타? 너무 오래 했어. 질리고, 그러니까 재미없게끔 만들었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누군가에게 도달하게 해주는 게 SNS라는 재미죠. 그리고 실제로 내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도태되는 거면 사람들 다 받아들여요. 더 노력하고. 근데 지금은 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질리고 재미없고 그렇게 됐잖아요. 다른 곳을 찾는 것보다 일단은 다들 타투이스트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전에 20분의 1이 되고 10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주변을 찾아보면 인스타그램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다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도 아직 잘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가 한국에서는 아직도 인스타그램보다 장사가 더 잘 돼요. 페이스북 있고요. 트위터, 우리 근처에 있는 어떤 작업자분도 트위터만 가지고 인스타그램 안 하시고 홍보해서 작업 잘하고 사세요. 자기가 개척하기 나름이고 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스레드도 이거 제가 뭐 제대로 체크해 본 건 아닌데요. 스레드도 타투 컨텐츠 올라가면 눌려요. 진짜요? 네. 그래서 스레드도 타투 홍보용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를 똑같이 올리는 용도로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사람들한테 글로 나를 설명하는, 타투 작업자인 나의 성격을 설명하는 툴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거기서 보여주고 가끔씩 뭐 예약 올린다든지 이럴 때 거기다 넌지시 공지하는 게 낫지. 인스타그램 대용으로 이걸 쓰려 그러면 어차피 인스타그램 회사예요. 타투 태그 많이 쓰고 타투 하면 눌려요. 노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SNS 하나가 10분의 1로 줄면 이만한 거 10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우울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이팅. 진짜 어렵다. 근데 너무해요. 너무 별로죠. 이 사실이.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메뉴를 꽂아놨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거 괜히 왜 만들었겠어요. 만들어야 하는 거야. 지네들이 봐도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하거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께 진짜 다 떠요. 내가 이 사람 팔로우하고 있었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네. 근래 1, 2년 동안 못 봤던 사람들 다 떠요. 진짜.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다니까. 와 너무 신기하다. 어이가 없어요. 야, 신기하다. 근데 진짜 누구를 취소하고 즐겨 찾기 한 거야? 싶은데. 젤렌스키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요. 삭제. 젤렌스키요? 젤렌스키를 즐겨 찾기 해놨는데요. 아니에요. 아 그럼 푸틴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네타냐후? 문전님이요. 저희는 언제까지 인스타그램을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만 옮겨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맞아. SNS 맞아. 타투시들만 이사한다. 타투가 법제화되고 나면 우리가 1층 로드샵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타투가 더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로드샵이고 워크인 손님이 없는데 예약제로 운영해야 되고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상으로 나를 홍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이 이런 짓을 하니까 외국 작업자들보다 우리가 타격이 한 500배 더 큰 거죠. 아, 그쵸. 그분들은 외국 분들은 워크인 하니까. 그리고 동네 타투샵을 가는 문화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쵸. 타투 받으려면 우리 동네 믿을 만한 타투샵을 찾아가죠. 진짜 문화가 다르구나. 빨리 그냥 일반 직업 해주던가 뭐 중에 하나라도 해야지. 때문에 그쵸. 빨리 제 로드샵 내려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막혀도 디셀도르프 같은데 그럼 샵을 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거기 있는 맞아. 수요로 대박이다. 오프라인 홍보로만도 장사가 되는 거지. 워크인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